예, 김성규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오늘도 2차 전지 얘기합니다. 2차 전지 얘기하기 전에 에코프로 주가를 살짝 한번 보고 갈까요? 대단합니다. 예, 어제 실적 얘기 나와서 눌렸는데 오늘은 다시 강세 흐름으로 에코프로가 7% 넘게 가면서 2차 전지를 또 주도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근데 2차 전지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분리막과 동박 관련된 파트 얘기를 할 겁니다. SH글로벌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분리막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스타트를 해갖고 그죠? 네. 가운데 이제 막아주는 막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그 2차 전지 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일단은 그 양극하고 음극재를 갈라줘가지고 화재, 즉 합선으로 인한 화재를 막아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요 사이에 다공질 막을 통해 가지고 전해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일어나게 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차 전지에서 그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분리, 그 다음에 전해질이 통과할 수 있는 이런 미세 다공질 막,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그 구멍들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해서 전해액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러 개 보면은 이런 그 구조, 요건 이제 SDI에서 이제 삼성 SDI에서 나오는 그 홈페이지 자료인데 보면은 양극재, 음극재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제 전해질이 들어있고 전해액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그 구멍이 뚫려 있는 분리막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미경으로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런 그 거미줄 같은 저런 촘촘한 망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스크 옛날에 할 때 저렇게 촘촘하게 했는데 그 작은 공간을 통해서 그죠? 서로 이제 오고 가는 걸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원가 2차 전지 원가 구성 가운데 양극재가 제일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40% 원가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고 분리막도 최근에 들은 거는 한 12% 정도 적지 않은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분리막 시장 성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굉장히 일단 2차 전지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좀 많이 할 거라 보고 있고 현재 보면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해가지고 대략 한 분리막 수요를 보면은 요거는 한 1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에서 17% 정도 계속 성장을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는 물량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분리막을 여전히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는 분리막은 써야 되니까 이 수출 물량까지 하면 사실은 좀 더 늘어난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SKIT라든가 이제 WPC죠, CP 같은 이런 분리막 관련주들이 앞으로 좀 성장을 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는 뭐 IRA가 판가름을 놔줬는데요. 이 분리막 쪽도 IRA 수혜를 당연히 받는 쪽에 포함되는지, 또 이제 다른 업체들이 북미 시장을 중국 업체라든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인가요? 지금 분리막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어려운 분야로 봐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고분자 화학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고분자 화학이니까 아무래도 약간 좀 기술이 좀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게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장 진입 장벽이 생각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서 만약에 신규로 어떤 그 분리막 업체가 이제 샘플을 들고 오면 요거를 승인받는데 아무리 못해서 한 4년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 IRA라든가 이제 그 유럽에서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규제를 봤을 때는 2차 전지 원자재의 현지 생산을 통해서만이 또 이제 세제 혜택을 또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막 업체들도 현재 계속 이 해외에다가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에 따라서 국내 그 분리막 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 이미 그 배터리 3사에다가 납품한 납품 실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납품 실적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쟁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분리막이 굉장히 핵심 소재이고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인 건 알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각광, 특별히 전고체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전고체가 활성화되면 이제 분리막 자체가 없어지니까 이 시장은 이제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좀 얘기가 있잖아요. 진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는 진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는 진실인 게, 지금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화재 사고 중에서 상당수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충방전 할 때 리튬, 이제 양극재에서
그 수지상 결정이라는 게 일어나면 쉽게 해서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제 결정이 쫙 일어나는데 얘가 이 분리막이 굉장히 얇다 보니까 이 결정이 일어나면서 분리막을 뚫고 나갑니다. 잘못하면. 그러면 그랬을 때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이 전해질 있는 상태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은 합선이 일어나면서 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는 건데 네.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지금 또 전고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가 일단은 아무래도 고체 덩어리이다 보니까 그 일반적인 분리막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 강도가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여기 보면은 상용화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액체 전해질이 또 필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분리막이 사실상은 그 필요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그 이 화재 위험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분리막 자체가 이제 액체 전해질이 고체로 바뀜에 따라서 이제는 아무래도 이 극재료들을 살짝 감싸주는 이런 보호막의 개념으로 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아무래도 기존의 역할로서의 분리막은 조금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얼마나 빨리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는가의 그 관건이 남아 있고요. 네. 또 하게 되면 전고체는 비쌀 거기 때문에 모든 배터리를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다. 시장이 이제 나누어지는 세그멘테이션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당장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고체가 사실 또 지금 상용화된다는 게 뭐 당장 올해 내년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라 2027년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성에서는 삼성 SDI는 2027년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만약 토요타가 이보다 좀 더 땡겼다. 지금 이제 토요타가 여기에 대해서 한 2년 정도 앞서 있고 여기에 네. 그 전고체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이미 쌓은 지가 네. 2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만약 토요타에서 이거를 또 상용화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네. 될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분리막 국내 업체 가운데 관심 가지고 볼 기업은요. 뭐 많지 않잖아요. 근데 분리막 업체는 그죠? 사실 그렇게 네. 많지는 예. 않습니다. 뭐 지금 뭐 고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웰크론 한택이나 뭐 PNT 같은 경우도 좀 있는데 네. 이런 거 말고도 다른 걸 보면은 일단 SK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WCP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네. 종목들이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해외 공장을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종목들은 상당히 갈 거로 보고 있고 일부 종목들 중에 지금 거래 정지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지금 현재 가장 그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SK하고 롯데 쪽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박 얘기도 오늘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동박은 어쨌든 시장이 커지면서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가 나오더라도 계속 필요한 분야인가요? 동박은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네. 그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감싸는데 이제 동박하고 알루미늄 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감쌌을 경우에 순간 출력을 훨씬 더 높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특히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순간 출력을 최대한 갑자기 짧은 순간에 많이 뽑아내는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크를 뽑아내기 위해서. 네. 근데 이걸 하는데 이 동박은 양극재를 감싸는 이 구리 재질의 방막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또 구리 재질의 방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구리를 가공을 잘하는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여기에 대해서는 가공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네. 해외 공장까지 설립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롯데가 이번에 좀 굉장히 그 그룹적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드라이브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전환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그 순간 출력을 어떻게 더 개선시키느냐 그 기술 여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아직까지도 사용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네.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극재를 감싸는 게 동박이고 박이란 건 얇은 그 종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양극재를 감싸는 게 동박이고 음극재를 감싸는 게 알루미늄 박. 알루미늄 박. 예. 줄여서 우리가 알박이라 그러는데 알박으로 알박이고. 하죠. 알박으로 그럼 하죠. 이제 양극재가 더 많이 사용됩니까 그 과정에? 뭐 비슷하게 비슷합니까? 쓰죠. 둘 다 아. 비슷하게 사용이 됩니다. 네네. 양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동박업체 가운데서는 기업별로는 좀 주목해 볼 기업은요. 일단 제일 큰 대장주를 보면 역시 이제 SKC하고 네. 롯데 그 에너지 매티리얼스 여기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롯데케미칼도 좀 끼어들어요. 그래서 네. 이들이 지금 이제 대형주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이라든가 솔루스 첨단 소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동박 관련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또 좀 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나왔던 PNT 같은 경우는 분리막 말고도 지금 동박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두 개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들도 좀 이 성장성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막 동박 얘기했는데 간략하게 좀 아이디어 한 네. 30초 정도만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분리막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아직은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전고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고 동박과 알루미늄박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가 됐을 경우에도 어떻게 갈 것인가 특히 이제 그 순간 출력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분리막하고 동박 관련주들은 테마성이니까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는 약간 주의를 하고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에너지머니 오늘 김선규 소장님과 2차 전지 가운데 분리막, 동박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을 놓고 이제 줄다리기군요. 저희 시작할 때 2,600 살짝 넘었는데 2,597이고요. 코스닥은 894, 1.68로 오히려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이슈 앤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